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들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특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죠. 네, 맞아요. 2022년이랑 2023년에는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이런 성장주들이 힘을 잘 못 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의 돈이 다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몰리고 있어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금리가 높을 땐 당연히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이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낮아진 금리는 다시 한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투심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몇 년이 정말 기대되는 성장주 두 곳을 제대로 파보려고 해요. 오, 좋네요. 한쪽은 지역의 왕이 되려는 메르카도 리브레, 다른 한쪽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무기로 생활에 파고들려는 우버입니다. 과연 어떤 성장 공식이 더 강력할지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아무리 최고점이라도 진짜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살펴볼 두 기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사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익숙해도 이 이름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별명이 딱 맞긴 한데 사실은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본사는 우루과이에 있고 라틴 아메리카 19개국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그야말로 지역의 절대 강자입니다. 19개국이요? 네, 매출의 대부분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 나오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칠레, 콜롬비아, 페루처럼 이제 막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도 무섭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은 큰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시장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있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이 회사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이커머스랑 핀테크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네, 자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물론이고 메르카도 파고라는 자체 핀테크 플랫폼이 있죠. 메르카도 파고. 네, 이게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소매업체에도 통합되고 심지어 디지털 뱅킹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는 거대한 핀테크 생태계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 활성 구매자 수란 핀테크 사용자 수가 거의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이커머스 순활성 구매자가 7,680만 명인데 핀테크 플랫폼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220만 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거의 모든 쇼핑 고객이 메르카도 리브레 금융 서비스까지 쓰고 있다는 뜻인데 와, 이건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라는 대륙의 상거래와 금융을 위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운영 체제요? 네, 물건을 사는 행위, 즉 이커머스에서 시작해서 그 돈이 오가는 길, 즉 핀테크까지 완벽하게 장악해버리는 거죠.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를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겁니다. 아, 그 말씀은 쇼핑하러 온 고객이 자연스럽게 은행 고객이 되고 또 은행스러운 고객이 쇼핑을 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경쟁사가 단순히 더 싼 물건을 판다고 해서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해자, 모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는 숫자로도 증명돼요. 분석가들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이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CAGR이 매출은 29%, 주당 순이익 EPS는 3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신 CAGR이나 EPS 같은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CAGR은 연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몇 %씩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30%면 매년 회사가 30%씩 꾸준히 커진다는 뜻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이게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는 의미고요. 아하. 매출과 이익이 거의 같은 속도로 그것도 매년 30% 가까이 성장한다는 건 사업이 정말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도 기업 가치 평가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요? 네, 그게 또 매력적인 부분이죠. 2026년 예상 순이익의 3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성장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성장을 밀어주는 시장의 바람도 아주 거셉니다. 시장 자체의 잠재력도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소득 증가와 인터넷 보급 확대로 2030년까지 연평균 17.4%씩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핀테크 시장은 잠재력이 더 커요. 아직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을 흡수하면서 2034년까지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보거든요. 와,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모두 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미 짜여진 성장 공식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혹시 예상치 못한 와일드카드 같은 기회도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성장은 기존 시장의 심화와 유기적인 확장에서 나오겠지만 지정학적인 변수처럼 예상치 못한 기회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시장은 현재 정치적 문제로 2017년에 철수해서 닫혀 있지만 만약 상황이 변해 다시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미 그 지역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진 메르카도 리브레에게는 그야말로 공짜 점심 같은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특정 지역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상거래와 금융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수직적 확장의 대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우버는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동일한 서비스를 펼치는 수평적 확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세계 최대의 차량 호출 서비스이자 최고의 음식 배달 플랫폼 중 하나니까요. 전 세계 75개국 15,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거인입니다. 네. 우버의 성장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사용자 수예요. 월간 활성 플랫폼 고객, 즉 MAPC 수가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1억 8,900만 명에 달해요. MAPC,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쓰는 실제 사용자 수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억 8,900만 명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기억하기로 팬데믹 때 우버는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저만 해도 차량 호출을 거의 안 썼으니까요. 그렇죠. 큰 위기였죠. 그런데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사용자를 2배로 늘릴 수 있었던 거죠? 2020년 말에 9,300만 명이었으니 정말 2배가 넘게 늘었네요. 그 저력이 궁금한데요. 핵심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피봇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차를 안 타는 대신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했죠. 아, 우버이츠. 네, 우버는 이미 구축해둔 드라이버 네트워크와 앱 기술을 우버이츠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어요. 사실상 팬데믹은 우버를 단순 차량 호출 앱에서 음식 배달이라는 두 번째 거대한 성장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제로 다각화시켜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고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신흥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한 거죠. 아, 위기 대응 능력이 대단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사람들을 꽉 붙잡아두는 전략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바로 우버원 구독 서비스 말이에요. 아, 우버원? 네, 저도 사실 우버원 구독자인데 처음엔 배달비 몇 푼 아끼려고 시작했다가 이젠 택시 탈 때도 할인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앱은 아예 켜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린 습관의 설계구나 싶었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우버원 구독자 수가 3,600만 명을 넘었었어요. 3,600만 명이요? 네. 이건 단순히 추가 매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안정적인 반복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뜻이고 동시에 충성도 높은 핵심 고객층을 그만큼 단단하게 구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커머스 고객을 핀테크로 묶어두는 것과 아주 비슷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본질은 같죠. 그렇군요. 사용자 기반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그들을 구독 모델로 묶어두는 전략이 제대로 성공했네요. 그럼 우버의 재무 전망은 어떤가요? 수익성도 많이 좋아졌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분석가들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우버의 연평균 성장률을 매출은 16%, 그리고 조정 이비다다는 28%로 예측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조정 이비다다라는 건 뭔가요? 하하. 그리고 매출 성장률보다 이게 더 높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지도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비다다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현금 창출 능력. 네,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 같은 회계적 비용을 빼기 전의 이익이죠. 이게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건 회사가 돈을 벌수록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효율성이요? 네, 예전에는 1달러를 벌기 위해 90센트를 썼다면 이제는 70센트만 써도 되는 식으로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우버는 오랫동안 수익성 없는 거대 기업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었죠. 지금 와서 이익 성장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고 드라이버 처우 문제 같은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분명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우버는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완성했다는 점이에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네, 사용자 수 1억 8,900만 명, 구독자 3,600만 명이라는 플랫폼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규모를 바탕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아, 현재 기업 가치가 1,740억 달러인데 2026년 예상 조정 이비다의 15배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와 성장성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 기업치고는 여전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도 여전히 큰가요? 그럼요. 글로벌 차량 호출 시장은 기존 택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2035년까지 연평균 19.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음식 배달 시장 역시 더 많은 레스토랑들이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 연평균 9.4%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두 시장 다 여전히 성장세가 뚜렷하군요. 네,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도 우버를 계속해서 밀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버의 이야기는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 사용자 기반을 2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이제는 거대한 플랫폼과 구독 모델을 활용해 두 개의 성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장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한 지역을 깊게 파고들어 그 안에서 상거래와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 지역 챔피언,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팬데믹 위기를 딛고 일어나 놀라운 사용자 성장과 구독 모델로 무장한 글로벌 강자, 우버였죠. 이 두 기업의 전략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네, 단순히 이미 형성된 시장 트렌드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선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플랫폼 파워가 있죠. 거대한 사용자 플랫폼을 먼저 확보한 뒤 그 기반을 활용해서 인접 서비스로 확장하는 전략이 특히 돋보여요. 아,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커머스 고객에게 뱅킹 서비스를, 우버는 차량 호출 고객에게 음식 배달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승리하는 공식인 셈이죠. 네,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확장하는 시장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용자 기반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버나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플랫폼 기업에게 다음 미개척 시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억 명의 사용자와 그들의 일상 습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향후 5년 안에 회사의 세 번째 주요 사업이 될 만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